1980년대 말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더불어 성장한 소프트 파워의 힘을 앞세워 당시만 해도 미국 헐리우드를 제외하고 거의 제작하기 힘들다는 SF 영화까지, 그것도 거대 로봇물에 야심차게 도전을 하는데요. 과연 이 일본 영화계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지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SF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다고요? 예. 오늘 다룰 영화는 1989년 일본 영화 건헤드입니다. 건헤드요? 예. 지금에 봐선 처음 들어보는 완전 듣보잡 영화 같은데 굳이 이런 영화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유명한 SF 영화도 할 게 넘치는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아시는 분도 거의 없는 영화지만, 이 영화가 제작될 당시에는 이게 일본 영화치고는 제작비도 상당했고요. 세계 시장을 노리는 실사 로봇 영화입니다. 그 시대의 실사 로봇 영화요? 예. 아니, 그때는 CG 기술도 초창기 때 아닙니까? 무슨 수로 그런 영화를 만듭니까? 저게 실제 1:1 크기의 모형을 직접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거대 로봇을 1:1 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었다고요? 예. 도쿄에 전시됐었던 1:1 건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대 로봇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실제 높이는 5m 조금 넘어요. 5m요? 예. 그래도 아무튼 세계 최초의 실사 거대 로봇 영화라고 홍보했다고는 합니다. 5m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2007년부터 나온 트랜스포머 시리즈 정도는 돼야 거대 로봇 영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트랜스포머 이후 헐리우드에서는 CG 기술에 힘입어서 퍼시픽 림 시리즈라든지 고지라 대 콩에 등장하는 메카 고지라까지 이제는 거대 로봇물 하면은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시대가 됐지만, 저 80년대 후반만 해도 일본이 정점에 다다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시에 본인들의 전유물이라 할 거대 로봇물을 실사화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당시는 일본 문화가 개방됐을 시기도 아닌데 이런 게 있다는 걸 또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게 뉴타입이라는 애니메이션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뉴타입 그거 한국판도 나왔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판은 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렸을 때 이 잡지에 이 영화 건헤드의 만화판이 연재되기도 하고 특집 기사도 자주 나오고 또 표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와, 이거 대단히 멋진데? 이런 생각했지요. 아니, 어린 나이에 그런 건 또 어떻게 구해서 보시고. 중국 대사관 후문 근처에 일본 서적들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타쿠의 기질을 갖고 계셨군요. 저 잡지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영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명동에 회원 지하상가라는 곳에 LD 레이저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LD요? 예. 레이저 디스크를 VHS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해서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당시 10,000원이면 구비된 LD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10,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그렇죠. 이거 혹시 불법 복제 아닙니까? 그때는 다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아무튼 당시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전성기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당시 아키라라든지 왕래부주군 등 어쩌면 이제 지금에도 만들어지기 힘든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마구 제작하던 당시 일본의 문화계라서 더 주목을 받았지요. 진짜 당시에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의 전성기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기동전사 건담으로 유명한 선라이즈사와 또 이제 초기 일본판 고질라 시리즈를 제작하고 지금도 이제 고질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토우 영화사가 팀을 합쳐 만든 영화입니다. 기동전사 건담의 선라이즈사와 고질라의 토우 영화사의 만남이라 장난 아니긴 했네요. 그렇죠. 선라이즈는 이 건담 외에도 수많은 로봇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회사고요. 토우는 고지라 같은 특수 촬영물, 특촬물이라고도 하죠. 네. 여기에 유래가 깊은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모두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전술했듯이 이제 개봉 당시 최초의 거대 로봇 실사 영화, 이걸로 이제 홍보를 엄청 했었어요. 감독이나 그럼 출연진들은 좀 알려진 분들입니까? 이게 감독은 하라다 마사토라고 일본 영화 많이 보시는 분 아니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저분은 왜 톰 크루즈의 2002년작 라스트 사무라이에서 배우로 출연했던 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그 외 각본도 제임스 베논이라는 이제 미국인과 같이 집필했고요. 네? 이게 또 다만 특수효과가 중요한 작품인 만큼 특촬 감독을 따로 뒀습니다. 가와기타 고이치라고 TV 특촬물인 울트라맨과 토우 영화사의 고질라 영화판 등 여러 작품을 맡으신 분입니다. 출연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주인공 남자 배우는 다카시마 마사히로라고 65년생이고요. 이후 일본판 고지라에 몇 편 출연하고 현재까지도 토우 영화사 소속의 배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당시에는 키도 크고 구릿빛 근육질 배우였죠. 근데 이제 이분보다는 여기도 주연 여배우 그 브렌다 버키 누님이 좀 유명했습니다. 브렌다 버키, 그 여자 배우는 그 외국인인가 보네요. 예, 그 63년생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인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미모가 뛰어나서 그렇게 화제가 되었고요. 뭐 이후 안타깝게도 뭐 주연급 배우는 되지 못했지만 그 찰리 신 주연의 93년작 그 하시아2, 그 우리나라 그 못 말리는 람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영화와 그리고 또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랐던 그 97년작 그 LA 컴피덴셜 등에도 이제 출연했던 여배우입니다. 아무튼 그 주연급은 아니더라도 그 헐리우드에서 활약하는 배우도 데려오고 각본도 뭐 미국인과 공저했고 제법 국제적인 영화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제작비도 무려 그 15억 엔입니다. 89년 그것도 이제 일본 영화 치고는 이제 대단한 제작비가 투입되었죠. 약 하나 150억 원이면 2022년 현재 그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 치고도 매우 큰 금액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후반에 그 미국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제작비도 뭐 1,000억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5천만 달러, 이거 뭐 500, 600억이면 뭐 대작이었어요. 그 당시 그 개봉했던 팀 버튼의 그 배트맨 제작비가 저 정도였고요. 근데 뭐 일본 SF 영화 제작비가 당시 뭐 150억이다 이랬으니 뭐 얼마나 이게 거품 경제가 심했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겠네요. 그 뭐 더군다나 장르도 SF 중에서도 그 흥행이 불투명한 거대 로봇물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뭐 이런 장르물에 이 정도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의문이 들죠. 엄청난 대작이었겠네요, 당시에. 자, 그럼 그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2025년 지금으로 보면 얼마 안 남았네요. 2025년 그 무인도 그 BJO라는 곳에 설치된 그 자동 로봇 공장을 그 운영하는 메인 컴퓨터 그 카이론 5라고 있습니다.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 측에서는 이제 그 건헤드라는 그 로봇, 여기서는 그 가변 장갑 전투 차량 부대라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뭐 얘네들을 투입하지만 이게 그 에어로봇이라는 그 적 메카닉 앞에 다 전멸되고 섬은 봉쇄됩니다. 전형적인 그 로봇 반란의 스토리네요. 그렇죠. 그 아무튼 저 시간이 좀 흐르고 2039년 그 비뱅거라는 이 보물 사냥꾼들이 이제 이 섬 안에 침투합니다. 이 메인 컴퓨터의 그 CPU를 훔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거고요. 네. 주인공도 이 도굴 집단 소속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우연히 그 다른 이유로 침투한 그 여주인공과 조우하게 되고, 그 본인이 훔치려고 했던 그 메인 컴퓨터 카이론 5의 진실을 알게 되고, 이전 전투에 투입되었던 건해들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악당 컴퓨터 카이론 5에 맞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그 배드가이가 더 나쁜 놈을 응징하는 이야기네요. 예. 근데 제목인 건헤드가 주력 기체 이름이네요. 예, 그 건헤드라고 그 건 유닛 오브 헤비 엘리미네이트 디바이스의 약칭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뭐 갖다 붙인 거죠. 약칭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상하네요. 예. 하여튼 뭐 그 건헤드 이건 뭐 그 총대가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그 탱크 모드와 그 스탠딩 모드로 이제 변형이 가능한 병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보신 소감은 어땠습니까?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솔직히 보고 이제 그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너무 못 만들어서요. 아니 그 세계 시장을 노린 야심작인데 못 만들었다고요? 아니 이게 그 실제 크기의 거대한 로봇이 등장하는 것이 그 당시 보기엔 정말 멋지긴 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실제 크기로 등장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하고 그 중후반에 나오는데 그 움직임도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럼 그 전투 장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투 장면에는 그 축소된 스케일의 그 모형을 사용하는데, 이게 모형 티가 굉장히 그냥 팍팍 납니다. 일본이 만들었는데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상당히 커요. 그 실제 로봇의 모습을 보다가 이 축소된 이 모형의 그 로봇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영화가 굉장히 어두워요. 분위기가 어둡다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이 캄캄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티나는 것을 감추려 했는지 영화가 굉장히 어두워서 그 주변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그 탱크 로봇 가변형 기체인데 멋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 로봇이긴 하고, 또 보면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얼핏 보면 이제 그 직접 보행하는 로봇 같지만, 실제로는 저 밑에 박씨가 달려가지고 이제 굴러가는 로봇입니다. 저거. 부른다고요? 예. 두 다리로 걷는 로봇 아닙니까? 걷긴 뭘 걸어요. 저거 그냥 그 건담에 나오는 건탱크 있지 않습니까? 건탱크 알죠? 예, 그런 것처럼 그냥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실망스럽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 건헤드가 그 인공지능이라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인공과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그 대화 나누는 장면은 그 최근 게임 중 타이탄폴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인간이 탑승도 가능하고 뭐 자체 인공지능과 소통도 가능하고 우정도 나누는 게 말이죠. 예. 뭐 자신이 타고 다니는 기체와 대화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저 멀리 가보면 뭐 전설제 제작전 거기 나오는 키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억의 작품이다 이거 진짜. 아무튼 대화를 하는데, 이게 또 주인공은 일본어로 말하는데 건헤드는 영어로 말을 해요.
근데 서로 알아듣고 소통이 됩니다. 둘 다 소통이 돼요? 예.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영화였어요. 그 폭파 장면의 합성도 그 아무리 시대를 감안해도 너무 티가 났고요. 그 이보다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뭐 비슷한 시각적 컨셉의 그 터미네이터 1편에 나오는 그 뭐 미래전쟁 장면이나 뭐 에이리언 2 등에 나오는 뭐 파워로더나 그 뭐 수송선 등의 연출과 비교하면은 정말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아니 뭐 그보다도 한참 더 전에 그 스타워즈 AT-AT나 그 스페이스볼에 나오는 그 메가메이드 등의 로봇들이 훨씬 더 멋있어요. 듣고 보니 그 80년대에도 거대 로봇이 등장하는 헐리우드 영화도 많았네요. 아, 그렇죠. 그 게다가 또 이게 비슷한 시기에 그 공포 영화 그 좀비오 등으로 알려진 그 스튜어트 고든이 감독한 영화 그 로봇 족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그 B급 영화보다 조금 제작비 더 쓴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 족스 알죠? 뭐 그것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허접한데. 근데 저거보단 나아요. 그 제작비 한 1천만 달러 전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영화가 아무튼 둘 다 지금 보면은 좀 봐주기 힘들지만 이 영화가 훨씬 낫습니다. 이 영화가 차라리 로봇 훨씬 거대하고 진짜 거대 로봇을 느끼면 더 나니까요. 듣다 보니 결국 흥행도 실패했겠네요. 그 말이라고 합니까? 이게 선라이즈는 그 이 영화의 실패로 인해서 그 이후 그 반다이에 매각되었고요. 그 공동 투자한 토어도 이게 이제 고질라와 이제 건헤드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꿈꿨다가 이제 접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워낙 망하고 잊혀져서 그 여태까지 뭐 다른 매체로 발매도 잘 안 되다가 블루레이 발매가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처참한 결과네요. 예. 결국 그 진정한 로봇의 괴수 영화의 꿈은 20년도 더 지나 그 미국에서 퍼시픽 림이나 뭐 고질라 대 콩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뭐 지금에 와서 뭐 이 영화의 의의는 그래도 그 1대1 크기의 실물 로봇이 등장한 실사 영화라는 것과 그 일본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네. 그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 그 거품 경제 시대에 그 어떤 분야든 그 과감히 투자할 수 있다는 자신감 뭐 그런 거 있고요. 뭐 틀림없이 뭐 성과가 있었던 분야도 뭐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나온 뛰어난 작화의 그 연출을 보여준 애니메이션들은 뭐 지금 봐도 대단하죠. 아, 그렇습니다. 그 30년이 지난 지금 사실 그 뭐 보통 그 헐리우드 SF나 그 뭐 히어로물 블록버스터 제작비가 뭐 3천억 전후에 뭐 추가로 마케팅비만 뭐 1,000억 이상씩 투입되는데 지금은 뭐 다른 곳에서 뭐 이 정도 자본의 규모를 투입해 이런 영화 제작하기는 뭐 당시보다 더욱 쉽진 않죠. 예, 맞습니다. 당시보다 그 A급 SF 영화 제작 환경은 더 고착화된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버블 경제 시절 실사 SF에 도전하였던 일본의 야심작 건헤드에 관한 이야기を나눠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